두부,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죠. 기름진 음식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 넣은 찌개 먹으면 왠지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고, 특히 나이 들수록 두부는 필수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 세계적인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부가 오히려 뇌세포 손상과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이 말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하고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두부가 치매를 부른다고요? 아마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지금껏 착한 음식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기름에 지지 않아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단은 물론 병원 식단에서도 빠지지 않는 재료죠. 고기 대신 두부. 이건 마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의심할 여지도 없는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세대에선 두부를 단백질의 안전한 대체제로 여겨 하루 한 끼 이상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착한 이미지로 자리 잡은 두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문제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와 기억력, 인지 기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겐 두부가 오히려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연달아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식물성 화합물로 일정량을 섭취했을 때는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인 과잉 섭취입니다. 특히 고령자, 남성 또는 호르몬 민감성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겐 이소플라본이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고 뇌의 특정 부위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한 모금 떠먹던 순두부 한 숟갈, 몸에 좋다고 매일 구워 먹던 두부 부침, 그 안에 담긴 성분들이 어떤 사람에겐 정말 조용한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무조건 두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병을 부르는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부는 참 착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기름기도 없고 고기 대신 단백질도 꽤나 많고 몸에 좋은 줄 알고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쯤에서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두부를 드셨는데 기억력은 좋아지셨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글쎄요, 점점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두부가 일부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고령자 연구입니다. 2008년 룻 라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고령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섭취하는 두부의 양과 기억력, 언어 능력, 인지 테스트 점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두부를 먹는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매일 두부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단기 기억력 감퇴와 방향 감각 저하 현상이 높았으며 이와 동시에 우울감, 혼란, 주의력 장애도 동반되었다는 소견입니다. 이 연구는 학술지에 등재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두부와 뇌 기능의 상관관계를 본 최초의 실증 연구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소플라본과 뇌 기능의 관계에 대한 하버드 의대 보고서입니다. 두부가 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두부 속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폐경기 여성에게는 일시적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고령자에겐 뇌 신경 전달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내 분비학과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이소플라본의 장기 섭취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치매 초기 증상인 공간 기억력 감퇴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 기억 회로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앤드 한국영양학회 공동 발표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와 한국영양학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2모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 그룹은 인지기능 점수 평균이 다른 그룹보다 2.1점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그룹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율이 전체 평균보다 28% 높았으며 뇌 영상에서도 해마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노인병학회지에 정식 게재되었으며 고령자의 식생활 지침에서 두부를 포함한 콩 제품은 발효 여부, 섭취량, 개인 호르몬 상태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부를 치매 유발 식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연령대,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매일 대량 섭취 시 신경을 써야 할 음식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섭취 습관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되돌린 결정적인 선택, 그 선택은 두부를 줄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72세 윤만수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자신의 기억력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이걸 왜 열었지? 하던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고 심지어는 딸의 생일을 하루 늦게 기억해 큰 실망을 안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두부 반모를 챙겨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니까. 고기보다 몸에 낫다니까. 하지만 그 선의가 몸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밤마다 찾아오는 수면 중 혼란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지금 몇 시야? 를 반복하며 자다가 가스불을 확인하거나 옷장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 일도 있었죠. 윤 어르신의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건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는 말을 하면서였습니다. 다행히 검진상 큰 병은 없었지만 인지기능 테스트에선 확연한 주의력 저하와 단기 기억 손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두부를 멈추고 대신 발효된 단백질을 드시게 하자. 된장, 청국장, 미소된 장국 등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식품은 이소플라본의 형태가 바뀌면서 체내 흡수가 부드럽고 오히려 뇌 건강에 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단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계란 노른자 등을 조금씩 추가했고 밤마다 짧은 회상 일기를 쓰시게 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하다못해 뭐가 기분 좋았는지를 한 줄로라도 적으세요. 이게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요, 딸 생일을 미리 챙기셨어요. 한 달 전부터 꽃 선물을 고르셨대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퇴행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식습관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품이 누구에게 해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두부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두부는 건강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물성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적죠. 하지만 모든 음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롭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이라면 두부가 뇌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믿고 드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 있는 사람에겐 괜찮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겐 질소 노폐물을 더 많이 남깁니다. 이 질소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혈액 내 요독 수치가 올라가고 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혈중 독성물질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지바대학교 의대에서는 갑상선 질환 환자에게 장기간 고용량의 두부 섭취는 치매와 유사한 인지 저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60세 이상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장기간 해온 분들. 노년층의 뇌는 섬세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과도하게 에너지가 소비되며 뇌세포가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특히 두부만 혹은 두부 위주의 단백질 식단을 장기간 유지한 경우 인지 능력에 불균형 신호가 오기 쉽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 말이 느려지거나 감정 반응이 둔해지는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부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무조건 매일 먹거나 다른 영양소를 무시한 채 두부만 먹는 식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만 기억하시면 두부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단백질이 됩니다. 첫째, 두부는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조절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미나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두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실험에서도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보다 채소와 함께 섭취한 그룹이 뇌인지 능력 유지에 더 유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이상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된장, 청국장, 나토 같은 발효식품과 두부를 같이 섭취하면 두부의 단백질 분해가 원활해지고 장 건강과 뇌의 연동 기능도 개선됩니다. 발효균이 두부의 흡수율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은 곧 기억력과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발효식품이 풍부한 식단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만 챙기지 말고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도 함께 드세요. 두부만 드시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뇌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두부 속 단백질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고구마, 귀리, 잡곡밥처럼 서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두부는 절대로 차가운 상태로만 오래 드시지 마세요. 두부를 매일 냉장고에서 꺼내 차게 먹는 습관은 소화기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냉기가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데워 먹거나 국물 요리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매일 먹기보다는 주 3회 이하로 줄이세요. 하루 한 끼 또는 격일로 두부를 드시는 정도는 뇌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루 3끼 매일 반복해서 먹는 경우입니다. 단백질 공급원이 단조로우면 체내 아미노산 균형이 깨지고 이것이 뇌세포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조심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균형을 무시한 채 좋다는 말만 믿고 과하게 먹는 습관이죠. 지금부터는 실제로 두부를 너무 믿고 건강이 악화된 환자 2인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4세 김정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두부가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가까이 거의 매 끼니를 두부로 채우셨죠. 처음엔 살도 빠지고 속도 편해서 좋아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꾸 물건을 두고 나오거나 지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내렸고 식단 내 과잉된 식물성 이소플라본과 단백질 편중 섭취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의견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의학과 영양학의 도움을 받아 잡곡생 선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회복 중입니다. 이어서 충북 제천에 사는 81세 이규상 어르신은 70대 후반까지도 산책과 바둑을 즐기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걸음이 툭 끊기듯 느려졌고 팔에 힘이 빠지며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식단을 확인해 보니 닭가슴살과 두부만 반복해서 드시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두부는 포만감도 있고 몸에 부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루 2끼 이상 드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양사 상담 결과 지속적인 단백질 과잉 섭취와 비타민 B군, 오메가3, 철분 등 필수 영양소의 부족으로 몸 안에서 영양 대사 균형이 깨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식단을 조정하고 비타민 섭취와 다양한 단백질원 도입으로 6개월 만에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좋다는 음식을 고집할수록 다른 영양소가 무너진다. 두부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지 식품에 너무 의존하고 그 결과 몸 안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몸 안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믿었지만 그 식단이 우리 뇌와 혈관, 내분비 기능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건 결국 내 몸이 스스로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렇다면 늦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식단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던 균형 식단 루틴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들이 회복을 시작했던 실질적인 식단 전략입니다. 첫째,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마세요. 두부, 콩, 견과류. 분명 좋은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뇌를 구성하는 세포막, 신경 전달 물질의 기본이 되는 비타민 B12, 오메가3, 햄철은 식물성 식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선, 달걀, 닭고기,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뇌 건강을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신경학 연구팀은 식물성 식단만 고집한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콩 제품은 양보다 균형입니다. 두부, 콩나물, 두유. 겉으로는 완벽한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이 과잉되면 호르몬 불균형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심하면 일부 암 발병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는 두부 반모 혹은 주 3에서 4회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다고 매일 먹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셋째, 단백질만 챙기지 마세요. 두부만 챙기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이들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채소를 몇 끼 기본으로 깔고 잡곡밥이나 바라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섞고 견과류나 올리브오일처럼 좋은 지방도 한 줌 곁들이는 것. 이게 바로 뇌와 혈관을 살리는 실전 균형 식단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고치기보다 작은 것들을 골고루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의 나를 살리고 앞으로의 기억력, 말투, 집중력까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매일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딸 이름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어.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었습니다. 식탁은 곧 기억을 쌓는 공간이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도, 며칠 동안 무시했던 피로도,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영양 불균형까지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뇌가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기억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늦기 전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식탁을 다시 정비하려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부가 나쁘다고? 아닙니다. 두부는 그냥 하나의 식재료일 뿐입니다. 문제는 두부만 먹는 식단, 편향된 정보, 극단적인 실천입니다. 건강은 절대 하나의 음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균형이고 흐름이고 누적입니다. 하루하루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 기억력과 집중력을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식단을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솔직한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저는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더 따뜻하고 더 정확한 건강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식탁 위에는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도 지켜내는 선택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고르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끝까지 건강하게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